이것도 최근 사건인데 성형 앱이 많이 있잖아요. 피부과 성형 시술 관련된 정보가 있는 앱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개이니까. 그런 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성형수술이나 피부시술과 같은 미용 의료 정보를 소개하는 이제 플랫폼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플랫폼에서 기소가 돼서 플랫폼 운영자도 처벌받고 플랫폼에다가 이제 자기의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을 이제 유치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벌금형으로 지금 1심 판결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었냐면 특정 병원의 쿠폰을 여기 플랫폼에서 판매를 해서 이제 이용자가 그걸 구매를 하고 이제 특정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으면 그 시술을 받은 때는 진료비를 받을 거잖아요. 그 진료비의 일부를 다시 플랫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런 형태였어요. 의료법 27조 3항에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또 의료법 56조 제2항하고 제23조 제1항에는 의료광고 행위를 뭐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좀 금지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이 되게 자세하게 써 있는데 이 2개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처음부터 이제 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면 판결문을 가져왔어요. 판결문에 시술 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 알선, 유인한 다음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에서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을 하고,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입 환자들로 하여금 상품을 시술 상품 쿠폰 형매로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한 다음 시술 쿠폰을 이용해서 시술받은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상당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이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인데,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진료비 중에서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거 환자들은 몰랐던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광고와 관련한 규제도 위반될 수 있고, 의료법 27조 3항 위반, 알선하거나 유인해서는 안 되는데 요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많이 이 얘기가 좀 나온 지가 됐나 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환자한테 올바른 성형 정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뭐뭐뭐 성형 앱에서 의료기관이 앱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미 공지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성형 앱은 비급여 가격 할인, 제가 말씀드린 게 비급여 가격은 할인을 하면 안 되는 그 가격인데 그거에 대해서 할인을 제공하고 뭐 이벤트도 제공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치료 경험담을 제공하는 거나 뭐 객관적인 근거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의료기관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최근에 유죄 판결 받은 거는 27조 3항에 근거한 것 같아요. 의료 플랫폼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받고 이제 환자를 알선해 줬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 된 거고,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주한 게 돼서 의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 거다라고 보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요양병원 사건을 한번 해봤는데 의료법 위반이 되게 엄격하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광고 행위도 많이 규제가 되고, 이제 기존의 광고 규제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 최근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씩 완화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에 명확하게 제56조에 그 할 수 있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광고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 또 플랫폼상에 이제 광고가 무분별하게 나간다면 그것이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사실 별로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의사 선생님들 되게 놀랐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알고 내가 나중에 플랫폼을 그냥 이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사전에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들으면서 느꼈던 게, 방금 뭐 변호사 그리고 뭐 그 세무사, 특히 이제 건강 관련된 이런 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간편하고 편리한 거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좀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어떤 뭐 명시라든지 어떤 의료 관련돼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서비스를 준비할 때 법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플랫폼 비즈니스들 중에는 이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는 사실 상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취급할 수 없는 물품들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전문 영역이나 또 전문 영역과 관련된 이제 뭐 플랫폼 서비스를 대신 제공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의 100% 규제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제 그 규제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저희 변호사 업무를 예를 들면 지원하는 플랫폼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서류 같은 거 플랫폼 템플릿을 제공한다든지 법률 문서 템플릿을 제공한다든지 뭐 아니면 판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위법 소지가 없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서비스를 하는 이런 뭐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든지 변호사 광고가 게시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의료 정보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만 만약에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어떤 시술 방식이 다른 시술 방식보다 우월하다고 어떤 특정 의사 선생님이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잘못하면 이제 불법적인 의료 광고의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특정 시술이 자기 다른 시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자기의 시술 방식을 홍보하면 그것도 의료법상 위반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 전문 영역들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이제 규제가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그 전문가면 그런 규제를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사업자인데 요 부분이 이제 확실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좋은 취지로 접근했다가 이 전문 영역에서의 규제를 모르고 막 서비스를 하면 이제 그런 각종 법률의 규제에 따라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세무사, 변호사, 또 의사 선생님과 관련된 이런 전문적인 영역과 플랫폼 사이에서의 법률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점이 많았을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대체 쟁점이 어디에 있나 궁금해하시는 일반인 여러분들도 많이 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저희 일상생활에 밀접하면서도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들, 사안들을 가지고 와서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더 도움되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